자, 이제 우리가 6장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저도 좀 길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Finalized 6.13절, Finalized Method와 Garbage Collection,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은 Garbage Collection이나 Finalized Method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자바 언어의 특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바 언어는 굉장히 강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토매틱 가베지 콜렉션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오토매틱 가베지 콜렉션을 수행을 한다 이랬어요. 네, 그걸 누가 하느냐?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하는데요. 자바 버추얼 머신은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객체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집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지가 쉴 때. 그죠?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 수집 기능을 할 때 자바 버추얼 머신은 그 객체에 만약에 파이널라이즈드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다면 그 메소드를 자동으로 수행을 해줘요. 호출을 해주고 난 다음에 가베지 콜렉션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사용자들은 만약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 가베지 콜렉션을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수행하고 가베지 콜렉션을 해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바로 파이널라이즈드 메소드. 이 메소드는 이미 정해진 이름을 가진 메소드예요. 뭐 finalized 1으로 하겠다. 나는 2로 하겠다. 그럼 뭐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finalized 메소드로 해야 되죠. 주로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뭐를 합니까? 주로 이제 그 객체가 사용한 뭡니까? 파일이나 소켓 같은 자원들을 클로징하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여기다가 기술을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잘 안 쓰지만 그래도 많이 그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고 운영이 잘 되려면 이렇게 파이널라이즈드 메소드가 이렇게 선언이 되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자바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이 메소드까지 신경 쓰면서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가베지 콜렉션을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동으로 수행한다 그러는데, 자동으로 수행하기 전에 어떤 가베지 콜렉션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메모리에 어떤 객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객체 더 이상 쓸모없는 객체이면 이거를 버리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파이널라이즈드 메소드가 만약에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파이널라이즈드 메소드를 선언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먼저 호출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가베지 콜렉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기술할 건 뭐냐 이거죠. 기술할 것. 그동안 썼던 파일을 클로즈 한다거나 열었던 소켓을 닫는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뭐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파이널라이즈드 메소드에 넣어서 수행을 하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더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이널라이즈드 메소드와 가베지 콜렉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길었지만 우리가 6장에 대한 이야기, 그죠? 6장, 즉 클래스.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제가 뭐 맨날 중요하다 그러는데 3장의 객체 지향의 개념, 그죠? 컨셉을 배웠고, 여기에서는 그 컨셉을 이제 실질적인 자바 언어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쓴 거죠. 그래서 클래스의 일반 구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클래스 선언, 객체의 생성, 역시 멤버 변수.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클래스는 뭐야? 헤더와 클래스 멤버. 클래스 멤버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객체 변수, 그 다음에 생성자, 그 다음에 메소드. 그죠? 객체 변수는 또 뭘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그냥 멤버 변수였죠? 멤버 변수. 저도 헷갈려요. 멤버 변수는 객체 변수,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 그 다음에 종단 변수,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랬고, 객체 변수는 객체 속성 변수, 객체 참조 변수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멤버 변수 접근 한정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유효 범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멤버 변수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 그 다음에 얘하고 this, 자기 자신의 객체,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메소드에 관한 이야기, 오버로딩, 메소드의 값 전달하는 기법, 그죠? 중요하다 그랬죠. 뭡니까?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 기본 자료형은 call by value인데, 참조 자료형도 value지만 레퍼런스의 효과가 나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finalized method와 쓰레기 수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6장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여러 번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프로그램을 꼭 실행시켜 보시고, 연습 문제 해보시고, 또 질의응답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다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자체가 객체를 생성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과는 다르죠. 기존의 프로시디얼, 즉 절차지향 언어하고는 동작하는 방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객체지향의 개념을 모르고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 상속에 가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